고고학 분야에 정말 오래된 숙제가 하나 있죠. 바로 이 숙제를 풀 수 있는 새로운 기술적인 열쇠가 드디어 등장했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요, 이 대형 언어 모델, 우리가 흔히 LLM이라고 부르는 기술이 과연 고고학의 정보 지형을 어떻게 바꿔놓을 수 있는지 아주 흥미로운 논문 한 편을 가지고 한번 깊숙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와, 시작부터 정말 강렬한 문장이죠. 이게 이 논문을 쓴 저자의 학부 시절 회고라고 하는데요. 아마 이 분야에 계신 분들이라면 이거 내 얘긴데? 하시면서 정말 깊이 공감하실 거예요. 끝도 없이 쌓이는 보고서 더미, 그리고 그 안에서 계속되는 단순 반복 작업, 다들 한 번쯤은 겪어보셨을 텐데 과연 이런 문제를 기술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네, 그럼 그 딜레마라는 게 대체 뭘까요? 바로 이겁니다. 고고학 데이터요. 정말 산더미처럼 쌓여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그 데이터 대부분이 보고서 안에 들어있는 글자라는 거예요. 전문 용어로는 비정형 데이터라고 하죠. 이렇게 텍스트로만 흩어져 있으니까 이걸 모아서 뭔가 의미 있는 대규모 분석을 한다는 건 정말이지 꿈도 꾸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한번 보세요. 정말 매년 수천 건의 새로운 보고서가 이렇게 쏟아져 나옵니다. 2021년에 4,300건이 넘었고요. 작년에도 3,700건이 넘었죠. 이 엄청난 양의 연구 결과랑 데이터가 전부 다 그냥 우리가 열어서 읽기만 할 수 있는 PDF 파일 속에 고스란히 잠들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거 문제다,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없었던 건 아니에요. 벌써 2000년대부터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자는 얘기가 나왔고요. 2013년에는 정책적으로 추진되기도 했죠. 그런데 결과는 어땠나요? 그냥 PDF 파일 인터넷에서 볼 수 있게 해주는 정도에 그쳤습니다. 그 후로도 계속 논의는 있었지만 결국 예산이 없다, 사람이 없다, 이런 원론적인 이야기만 반복되면서 근본적인 해결책은 나오지 못했죠. 바로 이 지점에서 정말 말 그대로 게임 체인저가 등장합니다. 바로 대형 언어 모델, LLM이죠. 이 기술적인 혁신이 수십 년 된 이 낡은 문제에 대해서 완전히 새로운 접근법을 제시하기 시작한 겁니다. 자, 그럼 LLM이 대체 뭐냐? 궁금하시죠?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글을 읽고 사람처럼 문맥을 파악하는 능력을 가진 인공지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얘가 단순히 키워드를 찾아내는 수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보고서에 쓰인 문장들, 그 서술 내용을 진짜 이해하고 그 안에 숨어있는 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기존의 AI랑 뭐가 다른지 딱 보여주는 건데요. 핵심적인 차이는 이겁니다. 기존 AI는 주로 토기 사진을 분류하는 것처럼 딱 정해진 데이터, 그러니까 정형 데이터를 다뤘어요. 반면에 LLM은요, 발굴 보고서에 적힌 그 복잡한 문장들, 바로 비정형 텍스트 자체를 읽고 이해하는 데 특화되어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패러다임의 전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론적인 얘기는 이쯤 하고요. 이게 실제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번 봐야겠죠. 이 논문에서는 그냥 이런 게 가능할 거다 해서 그치지 않고 LLM의 가능성을 직접 눈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데이터 추출 파이프라인이라는 걸 실제로 구축했습니다. 이 전체 과정은요, 마치 하나의 자동화 공장 같아요. 먼저 보고서 PDF 파일을 원료로 집어넣습니다. 그럼 1단계에서 기계가 텍스트랑 이미지를 쫙 분리해요. 그리고 2단계, 3단계에서 핵심인 LLM이 투입돼서 내용을 샅샅이 읽고 분석한 다음에 유적, 유구, 유물 정보를 쏙쏙 뽑아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걸 검색하기 쉬운 데이터베이스라는 창고에다가 차곡차곡 정리해서 넣어주는 거죠. 여기서 진짜 놀라운 지점이 뭐냐면요. 예를 들어 보고서에 이호 주거지에서 경질 무문톡이 1점이 출토되었다, 이런 문장이 있잖아요. 그럼 시스템이 이 문장을 그냥 읽는 게 아니라 이호 주거지라는 유구에서 경질 무문톡이라는 유물이 나왔구나, 이렇게 관계를 이해한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호 주거지와 경질 무문토기를 연결해서 각각의 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 정확하게 착착 입력합니다. 정말 마법 같지 않나요? 물론 현실적인 문제를 빼놓을 순 없죠. 바로 비용입니다. 이 논문의 테스트를 보니까 두꺼운 보고서 한 권을 이렇게 처리하는 데 드는 API 비용이 대략 2만 원 정도였다고 해요. 한두 권 처리하는 거야 괜찮겠지만 아까 보셨듯이 매년 수천 건씩 쏟아지잖아요. 이걸 다 처리하려면 상당한 예산이 필요하겠죠. 이건 분명 상용화로 가기 전에 꼭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자, 그렇다고 이 기술이 지금 당장 완벽하냐? 그건 또 아닙니다. 아직 한계점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보고서 안의 이미지랑 그 밑에 달린 캡션을
엉뚱하게 연결하는 오류가 생기기도 하고요. 또 LLM이 본문 내용이랑 그냥 참고용으로 넣은 배경 설명을 헷갈려하는 경우도 아직 발생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비용 문제, 그리고 보고서마다 양식이 제각각이라는 것도 넘어야 할 산이죠. 하지만 이런 한계점들에도 불구하고 이걸 해냈을 때 얻게 될 보상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데이터가 일단 이렇게 싹 정리가 되면 우리는 더 이상 수백 페이지짜리 PDF 파일을 눈 빠지게 뒤적거릴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평소에 말하듯이 자연스러운 문장으로 컴퓨터에 질문을 던지기만 하면 되니까요. 예를 들면 바로 이런 질문이요. 화지산 유적이랑 항파두리 유적, 두 곳에서 공통으로 나온 유물 종류가 뭐야? 그리고 출토 수량도 비교해줘.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죠. 예전 같았으면 어땠을까요? 보고서 두 권 다 꺼내서 몇 시간, 아니 며칠이 걸렸을지도 모를 이 작업을 단 몇 초 만에 끝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연구의 효율성이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가는 거죠. 자, 이제부터는 이야기가 좀 더 커집니다. 단순히 이런 기술이 있다는 걸 넘어서서 고고학이라는 학문 전체의 미래가 어떻게 바뀔 수 있는지 그 비전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논문의 저자는요, 이런 새로운 접근법을 가리켜서 정보 고고학이라는 이름으로 부르자고 제안합니다. 인포메이션 아케올로지. 그럼 이 정보 고고학이라는 게 추구하는 그림은 뭘까요? 아주 명확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노가다라고 불렀던 그 지루한 데이터 정리 작업은 이제 기술에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연구자들은 마침내 가장 중요한 일, 바로 그 데이터를 가지고 깊이 있게 해석하고 새로운 통찰을 얻어내는 일에만 온전히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말 그대로 연구의 본질로 돌아가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과거에 신고고학이나 맥락고고학이 그랬던 것처럼 이 지식의 자동구조화라는 기술이 과연 고고학의 역사를 바꿀 다음 패러다임 전환이 될 수 있을까요? 이 거대한 질문에 대한 답은요, 아마도 앞으로 현장에 계신 바로 여러분들이 직접 만들어 가시게 될 겁니다.